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두 여자. 한쪽은 무당을 불러 왕비를 저주했고 한쪽은 친동생과 간통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쪽은 사약을 받고 한쪽은 목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의 삶을 나란히 놓고 보면 소름 돋는 진실이 보입니다. 165년의 시간차, 7,000km의 거리. 하지만 이 둘은 똑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잡았고 똑같은 이유로 버림받았고 똑같은 운명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누가 더 나쁜 여자였는가? 먼저 장희빈. 1659년부터 1701년까지 살았던 조선의 여인입니다. 출신은 중인 역관 집안이었죠. 역관이 뭐냐고요? 통역관입니다. 하지만 그냥 통역관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와 무역을 독점하며 떼돈을 번 조선판 재벌가였죠. 장희빈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앤 불린. 1501년쯤 태어나서 1536년에 죽은 영국의 여인입니다. 출신은 귀족이긴 한데 하급 귀족이었습니다. 어릴 때 프랑스 궁정에서 교육받았죠. 앤 불린의 목표도 명확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 자, 출발선은 달랐지만 이 두 여자가 선택한 방법은 무섭도록 비슷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대결입니다. 어떻게 왕을 사로잡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뻐서 왕을 홀렸겠지. 아닙니다. 장희빈의 방법인데요. 1680년대 초반, 장희빈은 궁궐 나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녀가 숙종을 사로잡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머리로 승부했습니다. 장희빈은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당시 여자로서는 드문 일이었죠. 그녀는 숙종과 정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인이 얼마나 횡포를 부리는지, 남인이 얼마나 억울한지. 숙종은 신기했을 겁니다. 이 여자 다르네. 둘째, 강력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친정은 청나라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남인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었죠. 숙종이 남인을 쓰면 정치 자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장희빈은 그 연결고리였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거래였죠. 앤불린의 방법입니다. 1520년대 초, 앤불린이 헨리 8세의 궁정에 나타납니다. 그녀의 방법은 더 대담했습니다. 첫 번째, 거부의 기술. 헨리 8세가 앤에게 접근하는데요. 당시 헨리는 유럽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앤은 거절합니다. 저는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다. 왕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아시나요? 왕의 청을 거절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거절 때문에 헨리는 7년 동안 앤을 쫓아다녔습니다. 둘째, 사상으로 유혹했습니다. 앤은 헨리에게 금지된 책을 건넸습니다. 마르틴 루터, 윌리엄 틴테일의 저서들,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는 위험한 사상들이었죠. 그리고 속삭입니다. 교황 따위 필요 없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교회를 지배하세요. 그럼 이혼도 재혼도 마음대로입니다. 이건 그냥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뒤집을 혁명을 제안한 거였죠. 자, 비교해 볼까요? 장희빈은 정치적 연출과 지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이었죠. 그렇다면 앤불린은 거부와 혁명으로 접근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치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대담했는가? 바로 앤불린입니다. 자, 두 번째 대결인데요. 이제 어떻게 왕비를 제거했는가? 왕의 마음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왕비 자리를 차지하려면 기존 왕비를 밀어내야 하죠. 그래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쫓아낸 방법입니다. 인현왕후 민씨, 명문 중의 명문, 여흥민씨 출신입니다. 덕망도 높고 학식도 깊었죠. 하지만 치명적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없었습니다. 1688년 장희빈이 아들을 낳습니다. 남인 대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세자를 책봉하소서. 하지만 인현왕후와 서인 세력이 막아섭니다. 그러자 1689년
사건이 터집니다. 기사 환국. 장희빈과 남인 세력의 총 공격이 시작됩니다. 민씨가 질투가 심해서 후궁을 학대한다. 민씨 집안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킵니다. 왕비가 평민이 되어 궁궐을 나가게 되었죠. 이건 바로 조선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인현왕후는 친정에서 5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엠블린이 왕비였던 캐서린을 쫓아낸 방법인데요. 아라곤의 캐서린, 스페인 공주 출신입니다. 신앙심도 깊고 존경도 받았죠. 하지만 그녀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1527년 헨리 8세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캐서린과의 결혼은 무효다. 형수와 결혼한 것은 성경에 어긋난다. 캐서린은 원래 헨리의 형 아서의 아내였거든요. 교황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헨리 8세는 아예 영국 교회를 로마 교황청에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1533년 헨리는 엠블린과 비밀 결혼을 합니다. 캐서린은 왕비 칭호를 빼앗기고 습하고 추운 시골 성으로 쫓겨납니다. 캐서린은 그곳에서 딸 메리조차 만나지 못한 채 병들어 죽습니다. 1536년 1월 7일. 그리고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캐서린이 죽은 바로 그날 헨리 8세와 엠블린은 노란 옷을 입고 연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노란색은 기쁨을 상징하는 색이었다고 합니다. 자, 비교해볼까요?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현왕후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블린은 캐서린을 유배 보내 병들어 죽게 만들었고 그날 축하 연회를 열었습니다. 누가 더 잔혹했는가? 이 두 번째 대결에선 엠블린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대결입니다. 왕비가 된 후 무엇을 했는가? 드디어 두 여자 모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바로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왕비로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먼저 장희빈의 5년을 살펴보겠습니다. 1689년 장희빈이 왕비에 책봉됩니다. 그녀는 5년간 왕비로 살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희빈이 사치를 부렸다. 희빈이 교만했다. 희빈이 남인 대신들과 결탁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정을 어지럽혔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들 경종을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죠. 엠블린의 3년입니다. 1533년 엠블린이 왕비에 책봉됩니다. 그녀는 3년간 왕비로 살았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녀가 한 일들은 첫째, 종교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영국 전역에 성경 언어 번역본을 보급했죠. 교회 재산을 몰수해서 왕실 재정을 채웠습니다. 둘째, 자선사업을 펼쳤습니다. 빈민 구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물론 역사가들은 이게 이미지 관리용이었다고 보지만요. 셋째, 반대파를 숙청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했죠. 대법관 토마스 모어도 엠블린 때문에 처형됐습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장희빈은 조용히 아들을 지켰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은 없었죠. 그렇다면 엠블린은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종교를 바꾸고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누가 더 강력했는가? 바로 엠블린입니다. 하지만 이게 더 악녀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유능했다는 뜻일까요? 자, 마지막 대결인데요. 과연 어떻게 죽었는가? 이 둘은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는다. 두 여인의 몰락은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1694년 갑술 환국이 일어납니다. 숙종이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 서인을 다시 등용하고 인현왕후를 복귀시킵니다. 장희빈은 이때 다시 후궁으로 강등됩니다. 그리고 1701년 8월 복귀됐던 인현왕후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자 서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희빈이
무당을 불러 중전을 저주했다. 이제 장희빈이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이 시작됩니다. 결국 그녀는 자백합니다. 1701년 10월 10일 사약이 내려집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희빈이 자진했다. 하지만 야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환관들이 강제로 입을 벌려 사약을 부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앤블린의 몰락을 보겠습니다. 앤블린이 낳은 건 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헨리 8세는 실망했죠. 아들이 필요했거든요. 애는 다시 임신했지만 유산합니다. 또 유산합니다. 헨리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인 시모어. 순정적이고 조용한 시녀였죠. 1536년 5월 2일 앤블린이 체포가 됩니다. 혐의는 이거였습니다. 5명의 남자와 간통했다. 친동생과 근친 상간을 저질렀다. 왕을 독살하려 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기소된 남자들 중 일부는 앤과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진행됐고 5월 15일 유죄 판결, 5월 19일 처형 집행. 앤은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나는 훌륭한 왕을 비난하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신께 기도합니다. 헨리 8세는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다며 고통스러운 도끼 대신 프랑스에서 최고의 검객을 불러왔습니다. 단칼에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1일 후 헨리 8세는 제인 시모어와 결혼합니다. 자, 비교해볼까요? 장희빈은 고문당하고 강제로 사약을 먹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죠. 앤블린은 거짓 혐의로 재판받고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10하루 만에 재혼했습니다. 누가 더 비참했는가? 글쎄요, 둘 다 비참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4가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왕을 사로잡는 방법, 왕비를 제거하는 방법, 왕비로서의 행보, 그들의 죽음의 방식. 사실 점수를 매기자면 앤블린이 모든 면에서 더 대담했고 더 잔혹했고 더 강력했습니다. 그럼 앤블린이 더 악녀였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그녀들을 괴물로 만들었는가? 숙종은 장희빈을 이용했습니다. 서인을 견제하기 위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필요가 없어지자 죽였습니다. 헨리 8세는 앤블린을 이용했습니다. 교황과 결별하기 위해, 절대 왕권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필요 없어지자 죽였습니다. 왕들은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정치적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장희빈이 목숨을 걸고 지킨 아들 경종,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앤블린이 낳은 딸 엘리자베스, 대영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핏줄은 결국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장희빈과 앤블린, 누가 더 악녀일까요? 아니, 진짜 질문은 권력을 위해 여자를 이용하고 필요가 없어지자 법의 이름으로 죽인 숙종과 헨리 8세, 누가 진짜 악마입니까? 당신의 판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